실종된 택시기사의 미스터리. 때로는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우리에게 삶의 무게와 선택의 의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들을 이야기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기사 김영수 씨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입니다. 그가 남긴 단서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김영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53세인 그는 20년간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하지 않았던 성실한 택시기사였습니다.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10시경 김영수 씨는 강남역 근처에서 마지막 승객을 태웠습니다. 택시회사의 GPS 기록에 따르면 그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후 오후 11시 20분경 강남구 일대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야근을 하거나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자 아내 박순희 씨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택시회사의 협조를 받아 GPS 마지막 위치를 추적했고 CCTV 분석을 통해 그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일대의 복잡한 도심 속에서 한 대의 택시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신고 3일 후인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산속임도에서 김영수 씨의 택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도로에서 약 200m 정도 들어간 숲속에 정차되어 있었는데 외관상 사고나 충돌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주차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차량 내부를 조사한 경찰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총 10개의 적금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통장에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총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택시를 몰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더욱 귀한 것은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놓인 손글씨 메모였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짧은 문장이 그의 평소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금 통장들은 한 푼도 인출되지 않은 상태였고 각 통장의 도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 산과 계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구조견까지 동원한 대규모 수색이 일주일간 계속되었지만 김영수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개인적인 상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김영수 씨가 최근 몇 달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종종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내 박순희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수 씨는 실종되기 한 달 전쯤부터 내가 과연 가족에게 좋은 아버지였나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으로는 아들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어렵다며 자신의 능력 부족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김민준 씨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가정 형편상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고 이 때문에 김영수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료 택시기사들도 그가 최근 들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소중히 모은 적금을 그대로 두고 갔을까요? 만약 정말로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그 돈이야말로 가족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니었을까요? 수사팀은 또 다른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납치나 강도의 가능성 말입니다. 하지만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도 없었고 차량에서 발견된 적금 통장들은 오히려 이런 가능성을 부정하는 증거였습니다. 범죄자라면 이런 거액을 그대로 두고 갈 리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의 휴대전화도 중요한 단서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실종 당일 오후 9시경 아내에게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고 한 통화였습니다. 그 이후 전화기는 꺼진 상태였고 차량과 함께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 베테랑 택시기사의 실종과 그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실종을 가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 역시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그가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도주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그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그대로 두고 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영수 씨의 과거 행적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혹시 숨겨진 빚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빚도 없었고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적도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오히려 택시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김영수 씨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 평소 가지 않던 은행 지점을 여러 곳 방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그는 자신의 적금 통장들을 확인하고 잔액을 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그는 가족들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는 고생 많이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아들들에게도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별 인사 같았다고 가족들은 회상합니다.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영수 씨가 마지막에 어디로 갔는지, 왜 적금 통장들을 그대로 두고 갔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를 내리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유용한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오인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특히 아내 박순희 씨는 남편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혼자서만 고민했을까라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들 김민준 씨는 아버지의 실종으로 인해 입시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혹시 김영수 씨가 기억을 잃고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가능성, 사고를 당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보호시설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차량이 발견된 남양주 산속 지역은 계속해서 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문 수색팀이 투입되어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김영수 씨가 남긴 적금 통장들은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선뜻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중년 남성이 느끼는 가장으로서의 압박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런 고민을 혼자만 안고 가야 했던 외로움 말입니다. 김영수 씨의 동료들은 그가 항상 가족 자랑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아들들이 성적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 기뻐했고 아내가 해준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을까요? 어쩌면 김영수 씨는 자신이 가족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택시 운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 앞에서 더 나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그 자체로서의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 덕순이 씨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는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실종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김영수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료하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나타나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김민준 씨는 결국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둘째 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내 덕순이 씨는 남편이 돌아올 날을 위해 집을 그대로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짐을 혼자 지려 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좋은 아버지라는 증거라는 것을, 가족은 당신의 성공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그가 사랑했던 가족들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가족이 실종자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가족 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모모쉼터에서 들려드릴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